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 변호사님. 네. 요즘에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네. 현금 입출금에 대한 것들이 이제 간간히 보였어요. 네, 네. 뭐 1,000만 원 이상을 입금이나 출금을 하게 되면 보고가 되고 네. 그다음에 국세청에서 조사가 나온다. 아, 네. 그리고 뭐 현금을 뽑는 방법 네. 뭐 이렇게 뽑으면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네,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고 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일단은 보시면 되는데, 왜냐면 현금을 1,000만 원 이상 입출금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아니 그렇다면 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왜 오해를 그렇게 할까요? 왜냐면 가능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는 것과 조사하는 것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네. 내가 1,000만 원을 뭐 입출금을 해서 네. FIU에 올라갔는데 네. 거기서 보는 것과 네.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것은 다르다. 그렇죠. 이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럼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예. 즉 고액 현금 보고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1,000만 원 이상 입금이나 출금을 하게 되면 FIU에 보고가 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고가 된 이후에 국세청에 자료가 통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보고가 된 이런 정보가 모두가 다 세무조사가 연결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보는 것에 대해서 조사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네. 그 돈의 출처나 네. 그 다음에 돈을 주는 곳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네. 문제가 당연히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령 보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를 했고 납부를 했다 그러면 보고가 돼도 아무런 문제 생길 게 없습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보고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범죄라든지 네. 아니면 탈세라든지 뭐 이렇게 사용돼서 걱정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굳이 현금으로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해서 오해를 쌓을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사실 요즘은 계좌이체로 진행을 하시는 경우들은 많지만 굳이 불편을 감수하고 현금으로 입금을 한다거나 출금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좌이체를 통해서 투명성을 확보하시는 게 유리하실 수 있죠. 그러면 FIU에 이제 보고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보가 국세청하고 공유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일단은 크게 4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자금 출처 소명이 불분명할 때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에 갑자기 큰 금액이 현금으로 입금이 됐어요. 근데 그 입금된 현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FIU를 통해 보고된 현금의 입금으로 인해서 조사를 받는 상황이 생기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탈세 혐의하고 연관이 될 텐데, 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확인을 해보니 다른 세금의 탈루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그러면 이제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현금 입금 출금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 부분 때문에도 세무조사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금의 입금 출금이 명의를 알 수 없는 차명으로 인한 부분으로 행해졌을 때, 그때도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세무조사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위에 말씀하시는 네. 4가지 부분을 생각해 보면 꼭 보이스피싱이나 범죄 관련된 뭐 이야기 같아요. 네. 예, 단순히 현금을 주고받는 거는 무조건 조사받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셨던 불분명한 출처라든지 아니면 탈세 혐의가 연결된다든지 뭐 잦은 거래가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이제 일반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뭐 사용을 하면 될까요? 일단은 현금을 1,000만 원 이상 거래를 입금이나 출금 거래를 하셔야 된다고 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이것을 피하는 게 가장 좋으신 건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내가 입금하거나 출금했던 그런 부분들을 거래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빙을 꼭 보관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게 시일이 몇 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나면은 또 기억을 못 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사는 몇 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불가피하게 고액의 현금이나 출금이나 입금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관련된 증빙을 꼭 보관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현금으로 증여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반드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설령 그게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의 범위라고 하더라도 현금 증여 시에는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언급드렸지만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고 가능하다면 불필요하게 현금 거래를 하지 마셔라. 이런 부분을 강조해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불가피하게 고액의 현금을 거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전적으로 전문가와 미리 상담을 하셔서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방지를 하실 수 있게 꼭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금액이 이제 1,000만 원이라는 게 자꾸 이제는 인식이 되다 보니까 작은 금액으로 이제 쪼개가지고 계속 넣거나 아니면 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더 의심받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FIU에 보고되는 금액이 고액의 현금 보고도 있지만 의심스러운 거래의 보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의도적으로 쪼개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입금 출금을 반복하게 되면 그 부분도 분명히 보고 대상이 되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뭐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렇게까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현금 1,000만 원 입출금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오해를 좀 푸셨으면 좋겠고요. 정상적으로 세금 다 낸 돈이라면 뭐가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해 안 하시고 걱정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